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최경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컨퍼런스 챔피언십 이제 딱 두 경기, 그리고 이제 슈퍼볼까지 단 세 경기만이 남아 있는데, 야, 이제는 좀 시즌이 끝이 왔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이제 저희의 2025 시즌 방송도 아마 4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의 프리뷰와 리뷰, 그다음에 슈퍼볼의 프리뷰와 리뷰를 마치게 되면 저희도 약간의 또 휴식기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덴버 브론코스 2번 시드와 1번 시드의 맞대결 이제 AFC 쪽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새벽 5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경기가 이제 두 경기가 편성이 돼 있는데 AFC는 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CBS에서 중계를 하게 돼 있죠. 짐 렌처, 토니 로모, 트레이시 올슨, 에반 워시번 이렇게 이제 CBS의 넘버원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고요. 역시나 주전 쿼터백이 빠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박사들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우세를 좀 많이 점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FC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앞두고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플레이오프가 이제 누구에게나 슈퍼볼 진출의 문이 열려 있는 이 와이드 오픈 플레이오프다라는 이야기를 현지에서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살아남은 팀은 정규리그에서 각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두 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덴버와 뉴잉글랜드는 AFC에서 유의하게 정규리그 14승을 거둔 팀들이었고 NFC에서는 이제 1번 시드 시애틀과 함께 이제 그를 상대하는 팀이 5번 시드 램스인데 5번 시드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업셋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램스가 2에서 4번 시드 팀들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단지 시애틀과 같은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NFL의 시드 배정 룰상 5번 시드로 밀린 것뿐이지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사실상 2번 시드의 퍼포먼스, 성적을 냈던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정규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들이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슈퍼볼 60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컨퍼런스 챔피언십 AFC 게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패트리어츠와 이제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5번이나 맞붙었던 익숙한 매치업이죠. 1986년을 시작으로 이제 양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시작이 됐었는데 역대 전적은 덴버의 4승 1패로의 압도적인 우위예요. 그래서 음,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뭐 1986년 대결이야. 이 존 얼웨이가 있었던 덴버를 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맞붙었던 이 나머지 4경기는 결국 이 고트로 불리는 톰 브레이디가 모두 출전을 했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경기에서 1승 3패밖에 못했다는 것이 패트리어츠 팬들이나 또 저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도 약간 좀 의외다. 예.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울 수 있을 만한 기록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LA 매닝이 슈퍼볼에서 톰 브레이드 두 번이나 잡았기 때문에 천적은 일라이 매닝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긴 하지만 사실 팀 단위로 봤을 때 톰 브레이드에게 가장 많은 플레이오프 패배를 안긴 팀은 덴버 브론코스예요. 그리고 특히나 덴버 원정에서 페이트리어츠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덴버 원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덴버가 페이트리어츠의 천적 중 하나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일라이 매닝의 형이었던 페이튼 매닝이 또 덴버 소속으로 이 톰 브레이디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이제 2번이나 상대해서 모두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톰 브레이디와 뉴잉글랜드가 6번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승 횟수를 기록했지만 만약 덴버가 없었다면 그 횟수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이제 비록 톰 브레이디와 빌 벨리책 감독은 모두 패트리어츠를 떠난 2025 시즌이지만 그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드레이크 메이,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 덴버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제 나름의 사명감을 안고 마일 하이 원정을 떠나는 구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번 시드의
올 시즌 맞대결은 없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도 덴버가 맞대결에서 앞섰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올 시즌도 덴버 브론코스의 홈에서 치른 또 경기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덴버 브론코스 원정에 승리가 없었던 페이트리어츠고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은 덴버 브론코스가 탑독이어야 맞긴 하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보닉스의 부재 이 부분 때문에 페이트리어츠가 더 탑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닉스의 자리는 제러 스티덤이라는 이제 쿼터백이 채울 예정인데 이 음. 스티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019년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에 입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스티덤을 지명했던 팀이 바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입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도 선발 기회를 잡진 못했어요. 뭐 주전 쿼터백이 빠진 이후에 뭐 백업으로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활약이 전부였던 스티덤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저스로 떠난 이후에 두 경기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제 지지난 시즌이죠. 2023 시즌에 두 경기 딱 그 네 경기 선발 출장이 전부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이제 원래 덴버 브론코스는 수비의 팀이고 쿼터백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쿼터백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스티덤 같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 왜냐면 그 슈퍼볼 52에서 닉 폴스가 주전 자리를 잡고 나서 계속해서 선발로 뛰면서 슈퍼볼 우승할 때만 해도 닉 폴스는 그 정도의 선발 경험이 없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제러 스티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 어떤 모험이 걸려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닉 폴스와 스티덤의 차이를 한 가지만 더 꼽아보자면 음, 그때 이제 이글스의 카슨 웬츠는 정규리그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폴스가 시즌 후반부를 직접 주전으로 치렀고 그 이후에 음, 플레이오프까지 활약을 하면서 결국 슈퍼볼 반지를 따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리그 내에서는 선발로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다가 이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갑자기 선발로 출전하게 되는 스티덤과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겠어요. 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된 상황인데 통산 1승 3패, 패스 성공률 59.4%, 터치다운 8개 던지는 동안 인터셉션도 8개를 던졌고 패서 레이팅이 78.3. 이게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냉정하게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어울리는 쿼터백이냐?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스티덤의 플레이 스타일, 뭐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짧게만 요약을 해보면 어떤 프로그레션이라던가 플레이북 소화 능력 자체는 좀 준수하다. 그리고 단거리에서 중거리 정도의 패스 정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덴버에 2023년부터 지금 세 시즌째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전 경기 출전 경험은 적지만 션 페이튼 감독, 그다음에 이제 덴버의 플레이북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꾸준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학습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기대를 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딥볼에서는 좀 약점을 드러내고 어떤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전형적인 이 백업 시스템 쿼터백이라고 스티덤의 스타일을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덴버 브론코스의 오라인은 리그 상위권의 오라인이라는 거죠. 거의 뭐 최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오라인 뒤에서 뛴다라는 건 시스템 쿼터백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오라인 뒤에서 뛴다라는 게 뭐 하나의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키 도빈스가 부상 때문에 챔피언십 경기마저 이제 출장을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런 게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쿼터백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덴버 브론코스인데 도빈스가 오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은 역시나 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결국 이제 스티덤의 역할은 이제 턴오버를 최소화하고 빠른 볼 처리를 통해서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도빈스도 결국에는 이 경기에 나설 수가 없고 이번 시즌 내내 전체적으로 덴버의 공격을 봤을 때 러싱 공격의 비중이 그렇게 높았던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닉스의 부재가
좀 큰 단점, 그다음에 약간 극복하기 힘든 어떤 한계점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어츠 쪽에서 마이너스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8.5개 색을 기록했던 해롤드 랜드리 선수가 결국 이제 무릎 부상으로 챔피언십 게임에는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수비 쪽에서 전반적으로 뭐 슈퍼스타가 팀을 캐리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일 것이냐? 이건 이제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다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수비로 움직이는 페이트리어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역시나 이제 주전 쿼터백이 빠져 있는 덴버 브론코스가 조금은 좀 힘겹게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차저스, 텍산스를 상대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예, 하던 대로만 하면 뉴잉글랜드가 훨씬 유리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드레이크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기 펌블 턴오버가 좀 많았는데 예, 그 부분만 잘 매니징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게임이 좀 비벼지더라도 3쿼터까지 크게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결국 4쿼터에는 이제 쿼터백의 패싱 역량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네, 결국 여기서는 패트리어츠가 유리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드레이크 메이가 펌블 이슈가 나와서 이제 턴오버를 넘겨주게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게임이 좀 비벼지겠죠. 근데 만약에 드레이크 메이가 지난 두 경기에서의 이 펌블 이슈를 어느 정도 줄이고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비벼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건 뭐 저희의 예상이고 뚜껑은 한번 열어봐야겠죠. 음, 이렇게 이제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가 맞붙는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입니다. 앞서 이제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끝날 때쯤 8시 30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입니다. NFC는 전통적으로 팍스가 중계를 하죠. 케빈 버카트, 톰 브레이디, 에린 앤드루스, 톰 리날디 이 팍스의 넘버원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고 이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도 많진 않았지만 NFC 챔피언십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974년 NFC 디비저널 라운드와 2020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모두 램스가 승리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에는 이제 두 번 붙어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 11주차 맞대결에서 21대 19로 램스가 승리를 했고 16주차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38대 37로 시옥스가 승리를 거뒀었죠. 그 경기가 이제 뭐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경기 모두 이제 두 점 차 이내, 필드골 이내의 접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음, 특히 그 16주차 맞대결 같은 경우는 시애틀이 투포인트 컨버전 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수를 성공을 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뭐 그때 이상의 또 명승부가 이번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펼쳐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램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만에, 시옥스는 11년 만에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시애틀의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습한 시애틀의 날씨,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럴수록 역시 턴오버에 대한 관리, 서드 다운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음, 그리고 특히 이 시애틀의 홈구장인 롬앤필드가 팬들의 큰 소음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램스 공격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좀 방법, 뭐 서로 간의 약속 이런 것들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원치 않는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부르게 된다거나 혹은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받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분명히 공격의 템포가 끊길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날 매치업은 역시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인트가 있죠. 창과 방패의 대결. 리그 최다 득점 팀 램스, 그리고 리그 최소 실점 팀 시옥스의 맞대결인데,
역시나 이제 이 팀을 대표하는 감독들도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마인디드 코치 션 맥베이 그리고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맥도날드의 맞대결이거든요. 이런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결국 이제 프리스냅에서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플레이 디자인, 미스매치 메이킹 이런 부분들을 앞선 맥베이의 공격을 디서플린과 피지컬, 어떤 구조적인 수비 이런 부분들을 내서 마이크 맥도날드의 수비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시애틀은 지난주에 이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던 러닝백 자크 샤보넷이 이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 레프트 태클 찰스 크로스도 지금 발 부상으로 다소 좀 출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소식은 전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다만 수비 쪽에서는 이제 큰 이탈자 없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복귀를 했었던 가드 이 케빈 다슨이 뭐 경기 후에 또 조금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일단은 뭐 경기 출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상자 이슈 쪽에서는 이제 시옥스만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램스가 아주 이제 소폭의 플러스긴 하지만 플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아주 크냐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시옥스가 뭐 공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원래 시옥스의 모체는 수비 쪽임을 고려를 하면 수비 쪽에 부상자가 없다라는 건 큰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좀 키플레이어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결국에 램스는 이제 스태포드의 경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음. 시애틀과의 정규리그 맞대결 두 경기에서 승리했던 11주 차에는 사실 팀이 승리하긴 했지만 스태포드의 경기력은 좋지는 않았어요. 시즌 최저인 130 패싱 야드밖에 던지지를 못했었고 16주 차에는 이제 연장전에서 아쉽게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스태포드의 경기력 자체는 450 패싱 야드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스탯을 또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시애틀의 강력한 수비가 스태포드를 상대로 색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이 램스의 오라인이 스태포드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죠. 앞에서 못했고 현재도 못했으면 다음에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첫 경기에 색을 기록을 못했고 두 번째 경기에 색을 기록을 못했으니까 사실은 세 번째 경기에도 색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색은 기록을 하진 못하더라도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가 매튜 스태포드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6주 차에는 이제 다반테 애덤스가 나오질 못했단 말이죠.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다반테 애덤스가 이번 경기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나쿠아랑 애덤스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옥스의 수비가 매튜 스태포드, 푸카나쿠아 그리고 다반테 애덤스 이 삼각편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가 어 서틴 퍼스널을 사용하면서 타이탄드까지 집어넣는 그런 상황에서 공격진을 어떻게 마크를 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날 경기를 보는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램스가 이제 타이텐드를 3명까지 투입하는 이제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엑스트라 블로킹 역할도 좀 잘 해주는 것 같고, 뭐, 이제 리시빙 옵션들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기능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램스의 이런 이제 변칙적인 포메이션에 대해서 시애틀이 어떤 대처법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램스의 수비가 샘 다놀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램스가 리그 상위권의 런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결국은 다놀드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러닝백 자크 샤보네가 빠진 상황에서 케네스 워커만으로 이제 런 공격을 좀 꾸려가야 되는 시애틀 시옥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샘 다놀드가 앞선 정규 시즌 두 경기에서 램스 상대로 6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줄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애틀 시옥스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케니스 워커의 역할이 좀 그만큼 커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샤보넷 없이, 그다음에 램스의 강한 런 디펜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프레셔를 워커가 이겨내고 얼마나 팀이 기대하던 역할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놀드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뭐 부상자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선 맞대결에서의 어떤 경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램스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션 맥베이의 짬바가 마이크 맥도날드의 짬바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이라 결국은 거기서 조금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현지에서는 이제 시애틀의 2.5점 정도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애틀의 강력한 수비가 램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지의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 제가 앞서 그 플레이오프 경기들에서 쭉 AFC 쪽만 커버를 해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NFC 쪽 경기를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좀 쏟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예. 사실 상대적으로 AFC가 이제 보닉스의 부재 때문에 물론 뭐 경기는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좀 유불리가 보인다면 이 NFC 경기는 정말 좀 치열하게 정규리그 맞대결을 해왔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좀 기운다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NFC 경기가 조금 더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AFC, NFC 두 컨퍼런스의 챔피언십 경기 많이들 즐겨주시고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들이 끝난 이후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